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중세 여자였으면 도대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입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뻐지려면 참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수준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딱 한 사진으로 요약해서 보면요. 이 정도입니다. 일단 뭔가 보이지. 뭐가 이렇게 막 뭐가 많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막 하나하나 봅시다. 네. 하나하나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해야지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알고 있는 코르셋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코르셋은 다들 알고 계시죠? 코르셋은 이렇게 생긴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잇 아이템입니다. 모래시계 같이 굴곡 있는 몸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는 보정 속옷이에요. 코르셋. 생각보다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문헌마다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른데 보통 기원전부터 입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대 크레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벨트 형태의 코르셋을 착용했다고 하고요. 고대 이집트인, 미노스인들 등등이 많이 코르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형태의 코르셋이 된 건 14세기부터예요. 14세기부터 천으로 된 띠를 감아서 허리를 조금씩 죄어가는 형태가 됐고요. 16세기에 들어서는 이렇게 조끼 형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허리에 두르는 벨트 정도였어요. 특히 이게 프랑스 왕 헨리 2세의 부인이었던 카트린 드 메디치가 1550년에 궁정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허리 사이즈를 33cm로 만들어 와라! 라고 정확하게 지시했고 귀부인들은 그것 때문에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여야만 했습니다. 허리를 가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고래 수염, 고래뼈, 나무 줄기, 심지어 철사근 같은 것으로 코르셋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코르셋은 당시 유행과 미적 관점에 따라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필수템으로 자리를 잡았고 1840년에 본격적으로 코르셋 유행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르셋이 엄청나게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가슴을 좀 더 떠받치고 허리를 더 가늘게 하기 위해서 코르셋을 만들었어요. 근데 허리가 그냥 조금 더 날씬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몸속에는 장기가 있잖아요. 카트린 드 메디치가 요구했던 33cm면 12인치, 13인치예요. 요즘 여자분들 32인치, 24인치, 36인치 이러면서 드림바디라고 하는데 그 24인치가 아니라 12, 13이라고. 그 허리에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의 허리를 보면 이랬어요. 허리가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뼈를 눌러서 아예 갈비뼈 자체를 기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몸속에는 장기가 있고 뼈가 있는데 이 당시에 17인치, 18인치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몸이 완전히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갈비뼈가 쪼여지고 폐를 일그러뜨리고 간을 두 조각을 내고 위를 들어 올리고 막 오래 착용하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오래 착용하면 뼈가 이렇게 변합니다.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고요. 요게 코르셋을 오래 착용했을 때 뼈 상태예요. 이 뼈에 맞춰서 당연히 장기도 다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르셋을 한 여자들은 정말로 그냥 픽픽 쓰러졌어요. 너무 사소한 이유로 죽어나요. 숨을 깊게 들이쉬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관통해서 죽어요. 재채기를 에치 하다가 죽어요. 코르셋을 입는데 코르셋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코르셋이 서로 맞물려서 날카롭게 변해서 어디 탁 부딪혔는데 심장을 팍 관통해서 죽어요.
거기다가 자궁이 엄청 눌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모든 장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궁이 자연스럽게 눌리는데 이 와중에도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어. 근데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낳았는데도 코르셋을 너무 오래 착용을 해서 가슴이 너무 변형이 된 거예요. 아이를 수유할 수가 없어요. 당시 여자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살잖아요. 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코르셋 착용하는 거 보면 이렇게 착용하죠. 이건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풍만한 흑인 요모가 와가지고 뒤에서 막 잡아당겨서 허리를 일부러 날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씨의 장면을 봐도 이렇게 허리에다가 발을 올리고 미친듯이 잡아당기죠. 이렇게 쪼여야 되는 거예요, 코르셋은. 근데도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황후인 시시는 출산 후에도 허리가 20인치였다고 합니다. 왜 내 허리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정도 됐을 때는 멋을 부리기 위해서 남자들도 코르셋을 착용했습니다. 오! 이렇게 코르셋을 착용하는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댄디. 그 댄디하다라는 말을 되게 잘 쓰잖아요. 요즘은 뭔가 깔끔하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그런 멋쟁이 남자들을 댄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멋쟁이를 뜻하는 댄디를 이 코르셋을 입는 남자들한테 불렀습니다. 댄디가이들. 네. 패션 센스를 이렇게 자랑했죠. 이후 이 코르셋 열풍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져서 계속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코르셋에 사용해야 하는 그 철이나 쇠 같은 걸 다 총알을 만드는 데 써야 해서 뭐 점점 사라졌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코르셋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너무 간소화돼서 살짝 몸매를 쪼이는 보정 속옷 아니면 의학적으로 허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정도로만 지금은 코르셋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르셋으로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가슴을 풍만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풍만해야겠죠. 엉덩이를 풍만하게 만들어 봅시다. 엉덩이를 풍만하게 만들 잇 아이템 크리놀린입니다. 이 크리놀린은 한 원단 제조업자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린넨실 같은 걸로 점점 뻣뻣한 원단으로 보정 속옷을 만든 거예요. 치마 안에 버팀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크리놀린이란 게 너무 혁명적이지 않은 이유가 그 전부터 이미 뭔가 있었어. 이미 파니에 같은 거, 파팅게일 같은 보정 속옷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듯이 이미 이런 상태가 있기는 했어. 처음에는 요 정도로 치마를 부풀렸어요. 근데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다고 점점 치마가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치마가 부풀려지는 게 부의 상징이고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치마가 이렇게 됩니다. 풍성한 치맛단을 위해서 그 전에는 계속 그 안에 옷을 계속 입었어요. 치마, 속치마, 부풀리는 치마, 또 치마 이렇게 입었어야 되는데 이런 보조기구가 나온 다음에는 그냥 속치마 입고 보조기구 끼운 다음에 겉에 치마 이렇게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혁명적인 거잖아. 근데 요런 60년 후에요. 요 사진에서 60년 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변했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 당시에는 이런 옷은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었어. 그렇잖아요. 평민들이 이렇게 막 넓은 옷을 입고 뭐 요리를 할 거예요. 뭐 어딜 뭐 밭을 맬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너무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귀족에 의한 이런 패션들이 좀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눈꽃만큼도 실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치맛단이 잠깐 주춤하게 되고 좀 더 심플한 옷들이 선호되기 시작했어요. 옷이 점점 달라붙어. 그래서 나중에는 베이비돌 형식의 거의 그냥
잠옷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슴 여기만 살짝 조이고 밑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맛자락인 거예요. 이게 늘어날 때는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또 줄어들 때 또 끝도 없이 줄어들어요. 속옷도 간소화되고 옷도 간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가슴 형태도 유지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유행은 돌고 돌죠. 또다시 패션 아이템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의 옷은 어땠냐면 안을 보여주면요. 요게 속옷 상태예요. 요렇게 안에 보정 속옷을 입은 다음에 이 위에 치마를 걸친 거야. 요런 식으로 입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철제 형식으로 요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급화가 되고 너도 나도 크리놀린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이 크리놀린으로 점점점 치맛단을 부풀리기 시작했고 또 끝없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 치맛단이 180cm가 되는 거예요. 이 크리놀린 때문에 마차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중심을 못 잡고 정말 바람이 조금이라도 심하게 불면 쓰러지거나 날아갑니다. 사고가 나요. 실제로 절벽 근처에 있다가 바닷바람 때문에 절벽에서 치마를 입고 그 바람에 휩쓸려서 절벽에 떨어져서 그대로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치마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 위에 재킷 같은 걸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 입었던 게 뭐예요? 숄. 천 조각 가져와가지고 그냥 위에 살짝 두르는 거야. 위에 뭘 입을 수가 없으니까 치마가 너무 넓어서. 하지만 뭐 패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평소에 맨날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파티에 잠깐 입고 가는 정도로는 이 정도 감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파티에 가는 건 대부분이 귀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겠어요? 음식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옆에 도와줄 하인들 다 있겠다. 뭐 운동이라고는 요만한 양산 쓰고 총총총총 걸어다니는 거겠다. 괜찮았는데 문제가 1860년대에 산티아고에 있던 한 교회에서 엄청난 화재 사건이 터집니다. 2, 3천 명에 달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불이 확 난 거예요. 탈출군 하나였고요. 여성들은 교회에 간다고 전부 다 부풀린 드레스를 입고 왔고요. 불이 번지고 연기가 가득해지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엄마 먼저 나가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아직 어려서 일산화탄소 조금 더 마셔도 되거든요. 먼저 나가세요 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비켜! 이러는데 내 치마도 걸리고 옆에 여자 치마도 걸리고 그 옆에 여자 치마도 걸리죠. 남자들은 숑숑숑 빠져나가는데 여자들은 치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크리놀린 드레스는 드레스를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웨딩 드레스 같은 드레스에 사용이 되고는 있거든요. 네, 지금도 쓰이고는 있지만 그렇게 요즘 여자들이 드레스를 많이 안 입으니까 네, 요렇게 요즘도 코르셋과 크리놀린을 입고 있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풍만하게 하고 엉덩이를 풍만하게 하고 막 쫙 이렇게 몸매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머리 해야지. 머리 해야지. 그래, 머리 해야죠. 그 모차르트 초상화 같은 거 보면 머리가 막 회색에다가 무슨 막 웨이브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막 그 머리. 퐁탕주라고 해요. 가발 퐁탕주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필수 아이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세기쯤 됐을 때는 이 가발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필수 아이템이 됐어요. 어떻게 필수 아이템이 됐느냐? 루이 14세가 성홍열에 걸려서 머리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다 보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루이 14세는 참 할 말이 많아. 루이 14세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루이 14세는
대가 거의 끊길 뻔했던 프랑스 왕가에서 25년 만에 태어났던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내린 아이 이러면서 5살 때 왕위를 물려받아서 절대왕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루이 14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루이 14세의 건강 이야기를 할 건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 14살에는 천연두를 알았고요. 25살에 성홍열을 알았고요. 30살에는 홍역을 알아서 얼굴에는 다 곰보 자국이 생겼고 성홍열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남은 머리도 얼마 없었고 식단마다 식습관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매 끼니마다 30접시의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생기니까 설탕 같은 걸 들여오잖아요. 설탕으로 뭐 하겠어요? 디저트 만들어 먹겠죠. 맨날 설탕으로 만든 디저트를 끼고 사니까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충치가 생겼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해서 치아를 싹 다 뽑아버렸습니다. 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잇몸에 염증이 생겼고 엄청난 악취가 나고 위가 엄청 약해졌어요. 피부병 있었고요, 치통 있었고요, 두통 있었고요, 당뇨 있었고요, 치질 있었고요, 통풍 있었고요. 앉으나 서나 괴로워. 이런 상황에서도 루이 14세는 예술과 외모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차피 쓸 가발 예쁘게 쓰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가발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귀족들은 루이 14세한테 저번에 하고 오셨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하나 샀잖아요. 정말 패션 센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귀족들이 가발 같은 걸 착용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가발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삭발을 하고 가발을 쓰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 당시에는 위생 환경도 좋지 않았고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머리에서는 막 냄새가 나고 이가 드글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삭발은 더 좋은 결정이었을 수 있어. 그래서 17세기부터는 남자들은 삭발을 하고 여자들은 자기 머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발이 아니야. 개나 소나 가발 쓰면 뭔가 나도 똑같아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가발에다가 이것저것 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퐁탕주라고 불러요. 또 얼굴 옆에 별 모양이나 점처럼 뭔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입 옆에 인위적으로 점을 붙였어. 입술 옆에 점을 붙였죠. 이런 식으로 점이나 별처럼 뭔가 패치 같은 걸 일부러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천연두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천연두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뭐 별 모양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엔 유행이 되면서 별 모양, 하트 모양, 달 모양, 뭐 실제 점 이런 것처럼 부위별로 하고 다닌 거야. 일부러. 그래서 눈 옆에다가 찍으면 정렬, 입술 옆에 붙이면 요염, 볼에다 붙이면 애교, 그리고 코 옆에다가 붙이면 나 오늘 한가해. 라면 먹을래? 이거야. 갖가지 장식물과 리본 등으로 화려하게 머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건 1760년대부터 유행을 했어요. 이 퐁탕주라는 게 루이 14세의 연인이었던 퐁탕주 공작 부인의 이름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냥 도중에 머리가 막 흐트러지니까 이 공작 부인이 양말에서 데님 같은 끈을 풀러가지고 이걸로 리본을 이렇게 묶은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루이 14세가 와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렇게 딱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왕의 칭찬을 받으니까 머리에 막 리본을 막 매고 레이스를 막 붙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남자들은 아예 머리를 밀고 가발을 했고 여자들은 자기 머리를 올려서 장식물과 함께 머리를 올렸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레이스랑 리본을 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머리 위에다가 3장을 올렸어요. 3장을 올리고 머리에다가 실제 과일을 주렁주렁 단 거야. 그래서 요 당시에 있었던 그림을 보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올리는 거야. 너도 나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리본을 붙이고 레이스를 붙이고 막 머리에다가 배를 막 띄우고 새를 막 올리니까 이제는 좀 더 특이한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막 웨이브하고 나면 이제 뭐 해요? 염색해야 되잖아. 염색하듯이 머리에다가 파우더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회색 머리의 젊은 유럽인들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이 파우더가 뭐였을까? 이렇게 회색 머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맞아요.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뿌린 거예요. 밖에서는 서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우리는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밀가루를 뿌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퐁탕주 왜 머리가 이렇게 커 보이면 얼굴도 요만해 보이고 좋지 않아요? 뭐 이거 위험할 게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불이 들어오나요? 아니죠. 샹들리에를 막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위에다가 촛불을 쫑쫑쫑쫑 붙여놓고 막 그거를 불을 밝혀서 막 밤새 막 이랬는데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위에는 샹들리에가 불이 있잖아요. 머리에 밀가루를 뿌려놨잖아요. 톡 치면 화르르륵 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머리에 레이스 붙이고 리본 붙이고 밀가루를 뿌리고 머리를 이렇게 쫙 올려놨는데 불이 살짝만 싹 닿으면 여기서 막 캠프파이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다 삭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나 하고 머리를 뜯어서 버리면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내 머리를 올렸는데 그대로 불이 붙어서 머리랑 목, 얼굴, 드레스에 불이 붙어 사망하거나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퐁탕주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바로 가채입니다. 여러분들 가채, 채, 어이예요. 어이, 가채, 아이 아니고 다리 혹은 다리라고도 불렀는데 가채가 처음 등장한 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라고 해요. 가채는 크고 화려할수록 비싸집니다. 때문에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어요.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조선 때에는 이 가채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백 금씩 주고 이 가채를 샀대요. 여자들이. 근데 갈수록 크고 높은 걸 자랑하다가 높이가 나중에는 30cm가 된 거야. 머리 위에 30cm가 또 있어. 이만한 게. 사대부 여자들이 맨날 가채를 막 이게 예쁘네 저게 예쁘네 뭐 이거는 머리가 31cm가 올라가네 저거는 뭐 머리가 몇 cm가 올라가네 이거는 뭐 꽂으면 예쁘네 어쩌네 하면서 맨날 이 사대부 여인들이 가채를 쓰고 다니니까 궁에서는 어때요? 더 크고 더 화려한 거 써야겠죠. 궁에서 또 하면 뭐 해요? 또 백성들이 또 따라하기 시작하죠. 궁중 스타일이래 이게 이러면서 또 일반 평민들이 가채를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중에서 하는 머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여머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궁중 스타일이고요. 또 이건 떠구지 머리라고 합니다. 요런 거.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처음에는 실제 머리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얹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녀로 연결을 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요거는 대례복에 올리는 거. 혼인할 때 입는 머리고요. 하는 머리고 요거는 궁에서 행사 있을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궁중에서 하는 머리입니다. 다 달라요. 요 떨잠을 얼마나 또 많이 올리는가 얼마나 화려한 걸 올리는가 어여머리에는 여긴 항상 그
나비 모양을 달아야 돼요. 근데 그 나비 모양이 얼마나 정교하고 예쁜가 이런 것들 관리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조선에서는 이 가채를 하고 다니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영조 때 이 검소한 영조 임금께서 가채 금지령을 내려버렸어. 그만 꾸며 니네들. 니네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사람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아주 무슨 뭐 가채 하나에 몇백 금을 주고 그래. 야 하지마 하지마. 야 가채 이제부터 하지마.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서 7년 만에 이 가채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예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를 조이고 가슴과 엉덩이를 풍만하게 한 다음에 머리를 잔뜩 올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화장해야죠. 화장합니다. 자,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국가와 결혼하기로 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미지를 성모 마리아처럼 꾸밉니다. 영국의 신부처럼 언제나 화사하고 어리고 생기 넘치고 고귀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당시 미인상은요, 밝은 머리카락, 거의 금발에 가까운, 완전 은발에 가까운 밝은 머리카락에다가 하얀 눈처럼 하얀 피부에다가 발그스름한 볼에다가 빨간 입술. 요즘과 비슷하죠? 머리 색깔은 좀 다르더라도 하얀 피부에 발그스름한 볼에 붉은 입술에 비슷합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우리는 21호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21호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21호가 문제가 아니라 백지장, 하얀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피부. 왜냐하면 요 당시에는 선크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바깥 일을 할 것도 없는 귀족들, 딱 정말 얼굴 하얗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족들의 하얀 피부가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피부는 하얘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피부가 너무 하얘서 핏줄이 파랗게 보이는 그런 피부. 귀족. 그래서 귀족들을 블루블러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당시에 미인상은 그랬는데,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은 생기고 기미는 어느 정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렸을 때 흉터를 얻은 것도 있어서 젊은 시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순결을 상징하는 진주를 여기다가 빼곡히 박아놨죠. 진주를 막 다닥다닥 박고, 머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푸석푸석해지니까 가발을 준비하는데 가발을 80개를 준비했어요. 맨날 가발을 올립니다. 자, 주름이 생기니까 어때요? 피부에는 분을 발라야 되겠죠. 하얗게 분칠을 해요. 근데 이 당시의 화장품에는 비소랑 납이 들어있었어. 이 중금속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르다 보니까 엄청 잘 먹어. 피부가 엄청 하얘. 엄청 뽀얘져. 근데 여기에도 만족을 못하고 사람들이 손목을 그어서 피를 빼거나 아니면 거머리를 일부러 붙여요. 거머리를 붙여서 일부러 피를 빼서 창백한 피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납중독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거의 진짜 막, 사진 보시면, 여러분 초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거의 썩기 직전이에요. 근데 요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일단 중금속에 관련된 화장품 이야기는 꽤 많은데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7세기 이탈리아에 한 화장품 업자였던 토파나라는 사람이 비소를 넣은 로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귀족 부인들한테 이걸 팔아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꼭 이 화장품을 양 볼과 목 그리고 가슴에다가 이걸 뿌리면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들이 볼, 목, 무슨 막 가슴 이런 데에다가 비소를 막 바른 거야. 비소들은 로션을 막 발랐어.
이걸 사간 귀족 여인이 600여 명, 비소 중독으로 남편이 600여 명이 사망합니다. 화장품으로 600명을 암살해버렸어. 아쿠아 토파나라는 이름으로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토파나라는 여인은 결국 600여 명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이 됐고, 죽기 직전에 귀족 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 다 알았는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처형이 됐습니다. 미망인들은 엄청난 돈을 상속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어요. 또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도 1920년에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박가분, 이 유명한 박가분. 당시 신문에 실린 한 여성의 사용 후기에도 물이나 기름이 굉장히 잘 녹고 피부에도 잘 발려서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 라는 내용이 있었을 정도예요. 박가분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박물 장수들이 모여들었고 이 박가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0,000갑 이상이 팔렸어요.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직업상 화장을 많이 해야 되는 기생들이 그렇게 이 박가분을 많이 발랐대요. 워낙 인기여서 1930년대에는 뭐 서가분, 장가분 이런 유해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박가분이 급격하게 망하기 시작해요. 바로 유해성 때문이에요. 박가분을 사용하던 여성들이 피부가 푸르게 괴사하기 시작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박가분을 자주 사용했던 기생 중에 한 명은 정신 이상을 일으켰고요. 결국 한 기생이 박가분 때문에 얼굴을 망쳤다면서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신 이상을 일으켰던 기생은 결국 박가분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박가분은 순식간에 살 파먹는 가루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퍼지게 됐고 결국 1937년에 박가분이 폐업을 했고 나중에는 생산이 중단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 전혀 박가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죠. 근데 이 화장품 하나 바른다고 뭐 피부가 괴사를 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박가분을 만드는 과정은요. 납조각을 식초 처리를 해요. 장시간 이렇게 두면 겉에 하얗게 가루가 생긴대요. 이걸 납꽃이라고 부르는데 이 납꽃을 긁어서 조개가루, 칡가루, 쌀가루 이런 거 가루 같은 걸 섞어서 하얗게 가루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납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납가루야 그냥. 납가루를 얼굴에 바르니까 어땠겠어요. 잘 먹지. 엄청 잘 먹고 뭐 미백이 엄청 좋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납성분 들어있는 화장품을 발라서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